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근데 밑에다가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같이 보기 위해서 같이 차트를 올려놨는데, 자, 왜 같이 봐야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FST의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가 빠지면 안 되고요, 하이닉스가 빠지면 안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정한 저가를 이탈해서 내가 그쵸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추세를 이탈해서 저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FSD 버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약에 빠지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되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금리단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 경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늦게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해서 조율하는 거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단지 6월에 할래? 7월에 할래? 아니 9월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델 그리고 인텔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그쵸? 약간 조금 매물 소화를 받고 있는,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가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쏟아지는 부분을 받아 먹어가면서 가격대를 유지하는 수준,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증시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저가까지 빠졌지만 60일선에서 반등을 줬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60일선을 이탈해서 추세를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을 하기 위한 조건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언제까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때까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면 그 전에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은 100%의 확률로 좋을 겁니다. 그렇죠? 100%의 확률로 좋은데 엔비디아가 올해 전망치를 어떻게 발표할지는 몰라요. 지금 ARM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실적은 좋았지만, 그렇죠?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 이후에 전망치를 낮춰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자,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돈을 번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하이닉스, 그렇죠? 이 두 가지 기업밖에 없어요. 왜? AI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버전을 계속해서 높여서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면 일단은 그쵸 서버 투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돼요. 그래서 23년도 그렇고 올해까지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헤쳐먹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실제 엔비디아의 이 GPU 칩셋을 TSMC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TSMC에서 생산을 해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TSMC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대를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금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있죠. 샘 올트먼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야, 내가 900조를 땡겨와서 직접 회사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니네 건 못 쓰겠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엔비디아가 그쵸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고객사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너네 마진도 먹고 그래 너네가 먼저 만들어 주니까 너네 마진 먹고 나한테 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거죠. 야, 너네 우리 못 따라오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런 전략을 써왔었던 건 사실상 이 개인용 PC에 들어가 있었던 흔히 얘기하는 그래픽카드, 그쵸? 그래픽카드 칩셋을 지금 AI 반도체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픽카드에서 썼었던 정확하게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두면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 한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에선 호재예요. 왜?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쪽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서도 또 호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FST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 FST는 메모리 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FST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중에서 EUV 펠리클 공정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ASML에서도 하고 있고, 그쵸? 일본 기업에서도 한 가지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펠리클 공정이 들어갔을 때는 수율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쵸? 수율을 잡았을 때는 기업의 마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FST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7%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 지분을 먼저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FST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저가를 확보하는 구간은 지나갔다.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려면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추세를 그리면서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왜? 미국에서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쵸? 엔비디아에서 신제품 그 출시 시기를 원래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좁혔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지금 엔비디아를 압박하는 카드로 야, 너네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써도 너네 거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효율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쵸?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을 보면 어디냐면 MS 그쵸? 그리고 구글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애플. 애플에서 AI 시장에 진출을 시작을 했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M4 칩셋에 대한 수량 자체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겠습니까? 그건 어렵겠죠. 그런데 애플의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TSMC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셋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TSMC에서 맡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가 삼성 파운드리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애플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만약에 TSMC에서 찍어줄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 물량을 초과해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FST와 함께 EUV 공정으로 선단 공정을 앞서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완벽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먼저 반영시켜서 주가가 반영해서 올라간다는 점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주식시장의 특성을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장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물론 구간별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7만 원대에서 2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잘 보세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디부터 전환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여기 3분기에 전환이 됐지만 여기서는 순이익이 적자였어요. 그런데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근데 주가는 이미 2배 올랐다.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적자 구간. 분기당 2조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린 뭘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FST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올라가는 부분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미 4월 달에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FST는 어땠어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FST는 못 갔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메모리 반도체 쪽이었다면 FST 지금이라도 매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FST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작업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는 만년 2등에 머무는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60조 규모의 시장이라는 EUV 펠리클 시장을 FST와 삼성전자가 함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물론 구간별로는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에 살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매수하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예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군들, 일주일 텀으로 매도한 종목군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익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15% 그쵸,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예를 들어서 쭉 보면 뭐 재룡산업도 있습니다. 재룡산업.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35%씩 이런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을 그쵸 소통방에서 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FST의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움직임 체크하시고요. 매매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배우세요. 돈 안 받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쵸?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정확하게 다 공개를 했지만 다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FST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내용 보세요. FST 지금 가격대가 어때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왔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단기간 최근의 상황은 FST가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뭐예요? FST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그쵸, 매수 자금의 움직임이 더 크다. 물론 절대적인 그 매매 규모에 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가격을 버텨주고 받쳐주고, 그쵸,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어요? 가격을 버텨주고 받쳐주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중에서 타점을 잡는 그 원리 있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2주를 전후로 해서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ST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뜬다. 이 먼저 뜨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럼 분류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장세가 나오는 이유는 먼저 가격이 반영받은 상황에서 미증시가 휘청하거나 그런 상황, 뭐 금리를 늦게 낮추거나 그런 상황, 그래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은 걱정할 게 없고요. 미증시에서는 그쵸,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서 다시 상승 각도를 잡아갈 수 있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금리를 뭔가 좀 위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선거 전에는, 그쵸, 미국의 선거 전에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 종목군들의 타점을 지속적으로 노려야 되지만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어떤 종목으로? 강세 종목으로. 이런 종목군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